자, 정상적인 통증 신호 차단회로 간단히 한번 훑어 보겠습니다. PAG로부터 RVM으로 정보가 전달 시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글루타메이트, GABA, 엔케페린, 뉴로텐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여기서 설명을 드렸죠. 바로 PAG에서 RVM으로 내려갈 때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또 분비되어서 RVM의 오프셀을 자극을 하면 여기서 GABA와 오피오이드 세로토닌이 척수 후각으로 쏟아져 내리죠.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 PAG에서 분비된 substance P가 뇌간의 A7 자극, A7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와 도살혼에 분비되면서 활성화된 말초 C5로부터 척수 후각으로 오는 신호를 억제하게 되어 진동 효과를 나타낸다. 자, 뭐 그건 이 부분이 되겠죠. substance P, A7, 노르아드레날린, 바로 도살혼.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핵심 포인트로 꼭 알아야 될 거는 우리는 글루타메이트를 컨트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점이고요. 인체 내에서는 GABA가 2번 나온다. 이건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비정상적인 통증 신호 차단 신경회로는 그냥 아픈 환자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스. 전기 치료의 적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PAG에서 RVM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을 할 필요가 있죠. 왜? 이 부분이 바로 의학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에서 위해성 자극이 유입되면 PAG에서 RVM으로 내려가는 과정에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가 나오고, 지겹죠 이제. 이것이 리셉터인 AMPA와 결합하게 되며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AMPA 활성화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NMDA 리셉터가 열리면서 결합하게 되어 C5의 활성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지속적 통증으로 인지하게 된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다음 내용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테트로톡신을 주입을 해서 글루타메이트와 AMPA가 결합하지 못하게 차단했을 때 NMDA가 열리지 않아 결합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보고를 하였습니다. 자, 이거 알고 싶으시면 신경과학의 원리죠. Principle of Neural Science라는 그 책이 있을 겁니다. 칸델이 쓴 책이고요.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래요. 요즘 그 절판이 돼가지고 10,000원에 팔더라고요.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뭐냐면 글루타메이트와 AMPA와의 결합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어떻게 하면 방해할까? 이거 방해만 되면 지속적 통증인 NMDA와의 결합도 방해가 돼서 통증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무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를 테트로톡신 대신 전기적 자극으로 대체하여 적용해 본다면 전기적인 자극을 통한 마취 혹은 넘니스가 일어날 수준의 자극 조건 값을 맞춘다면 글루타메이트와 AMPA의 결합을 방해할 수 있게 되어 위실험에서 알 수 있는 NMDA와의 결합을 방해하게 되므로 지속적인 통증 조절 상태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트위칭을 통한 우리 학계 치료법이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발전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취 혹은 넘네스가 일어날 수준의 자극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아주 전기신경 치료에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죠? 자, 이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전기 치료를 이용을 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해당 부위에 직접 자극, 네가티브를 주는 겁니다. 아픈 데다가 직접 대는 거지. 우리가 쓰는 IAB 그 기법하고 좀 달라요. 이는 마취 혹은 넘니스까지 도달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유의할 수가 없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게 뭐냐면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반 전기 치료법입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툭툭툭 대주는 거. 그거는 고강도로 자극을 준다 해도 마취까지 도달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두 번째는 해당 부위를 지배하는 신경의 상위 레벨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우리 APCT죠. 이 방법은 마취 및 넘니스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서
글루타메이트와 AMPA 리셉터의 결합을 방해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지속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합하게 돼. 그러니까 글루타메이트와 AMP가 다시 결합하게 되고요. 그 뒤 바로 또 NMDA와의 재결합이 일어나므로 지속적인 통증 조절 면에서는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발전 과정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취 및 넘리스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망가진 DNIC, DNIC는 페인 컨트롤 패스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활성화시킬 것인가, 건강하게 할 것인가는 전기 자극을 통한 지속적인 통증 조절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실 통증 조절한다라는 거는 단순히 전기 자극 하나만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 복합적이죠. 모든 치료라는 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하게 좀 생각을 좀 해야지 됩니다. 그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요소를 8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뼈, 관절, 인대, 힘줄, 근육, 신경, 혈관, 부종. 그러면은 뼈 질환에 맞는 통증 조절, 관절, 인대의 통증 조절, 힘줄의 통증 조절, 근육의 통증 조절, 신경의 통증 조절,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통증에 개입하는 근육과 인대, 이 근육과 인대는 통증의 주된 원인이죠. 예를 들어 보면 근육은 GTO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크램프 및 텐션을 감소시킵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요, 근육이 이상이 있는 그런 환자 있잖아요. 그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GTO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쥐가 나면 잘 안 풀리는 거지. 그리고 한번 경직이 되면 경련이라는 과정, 트위치 서메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천천히 풀리겠지. 텐션이 뭐 이런 식인데, GTO를 정상적으로 만들면 크램프 및 텐션을 감소시키게 되죠. 인대 같은 경우 볼까요? 움직임을 통해 에피리가멘트 활성화 일어나 통증을 감소시킨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드릴 자료에 제가 적어놨는데 뭐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읽은 논문인데요. 이 논문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를 전기적인 자극과 응용하여 적용한다면 지속적인 글루타메이트 리셉터의 활성화를 방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읽은 거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지속적인 통증 조절 부분까지 접근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AMPA와 글루타메이트가 만나지 않게 방해한다는 것까지는 제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근육을 예를 들자면 바로 전기적인 자극에 의해 근육이 수축되었을 때 적용 시간을 근육이 이완될 때까지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자, 적용 시간의 조건값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적인 자극을 해당 부위를 지배하는 상위 레벨의 신경에 주게 되면 해당 근육은 수축을 일으키게 되어 그 수축된 상태가 이완될 때까지 자극을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자극을 주는데 근육이 이완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되면 GTO가 적응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 방법은 통증 조절이 된 상태, DNIC가 건강한 상태를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절된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로 또 나뉘어요. 너무 약한 수축, 약한 수축은 역치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너무 강한 수축은 칼슘 플로우 증가가 일어나 오히려 통증이 더 유발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치 상승 효과는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고강도로 하면서 환자한테 참어 그러면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치료하고 나면 더 아플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은 역치가 확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가장 적절한 자극 강도가 필요한데 그 조건은 이게 중요합니다. 강축이 되지 않은 선에서 가장 강한 자극을 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축이 되지 않은 선에서 가장 강한 자극, 이 강한 자극을 주면 이럴 경우에 칼슘 플로우 증가를 억제하면서 역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해당 부위에 가장 칼슘 플로우를 억제하면서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또 하나의 관건이 되는데 이 방법은 근육이 강축이 되지 않는 선에서 자극을 지속적으로 올려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트위칭이죠.
자, 트위칭. 이 방법은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근육의 강축을 유도하지 않으므로 칼슘 플로어의 변화가 크지 않아. 그러니까 치료 후에도 아프지 않아. 선생님, 난 치료하고 난데 왜 이렇게 더 아파요? 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강한 자극을 주어도 환자는 자극 대비 통증을 많이 느끼지 못해. 마치 그 개구리를 물속에 넣고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높은 온도로 조절하면서 죽이는 거 있죠.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자극을 쓰더라도 환자는 그 강한 강도 대비 강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되는 그런 치료법이 바로 트위칭이 됩니다. 자, 결론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숙련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잘 되면 숙련도가 높은 선생님이 되는 거죠. 해당 부위를 지배하는 상위 레벨을 자극하되 근강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극을 서서히 적용하여 일정 수준에서 강축이 유도되려고 할 때 이때 이 시점이 바로 적절한 강도가 되는 것. 이 상태에서 근육이 완전히 이완될 때까지 적용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두 가지만 하게 되면 글루타메이트와 AMPA와의 결합을 방해하고 그 방해된 그 지속 시간을 길게 해줌으로써 NMDA 결합도 오랫동안 방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통증 조절이 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더 할 말이 있는데 너무 복잡하고 깊게 들어가더라고. 예를 들자면 아니 그러면 지속적으로 현재 염증이 있는 환자고 염증성 통증이 있는 환자한테 이렇게 적용했다. 한다고 해서 염증이 가라앉아요? 그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그건 또 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인대의 경우 인대는 손상 이후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손상 후 빠른 무중력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논문 제목을 적어놨고요. 그러나 통증 때문에 손상된 인대의 해당 관절은 움직일 수가 없겠죠. 인대 손상으로 인한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건은 어떻게 하면 해당 관절을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입니다. 왜? 관절이 움직여지면 통증은 줄어요. 이게 풀 ROM은 무통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된 인대의 관절을 지배하는 상위 레벨의 신경 혹은 그 관절에 기시하고 있는 근육을 지배하는 상위 레벨의 신경을 자극하여서 일시적인 넘니스를 만들어주면 통증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던 관절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조건에서 자극을 지속적으로 주면서 해당 관절의 무중력 운동이죠. 운동을 병행하여 관절의 ROM을 증가시켜준다. 손상된 인대의 해당 관절의 ROM 증가는 통증을 억제하고 인대의 회복을 촉진하므로 지속적 통증 조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통증 조절 상태의 지속 시간을 길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